해석을 하면은 그 내용은 참으로 하품 날 만한 내용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틀릴 이유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해석을 못해요. 못했는데 억지로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라 봐라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우물쭈물하면서 거의 다 틀려나가게 됩니다. 시작부터 틀려나가는데 뭐 주어 동사부터 틀리기 시작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런 것들 구별을 아예 못 해내버리거든요. 형용사 부사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자체 말만 들어도 정말 짜증이 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형용사 부사 이거는 이 말 자체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단어를 소리를 내고 이 소리에 이런 성격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영어를 싫어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영어를 힘들게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형용사 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 세 가지 정도를 볼 겁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품사라고 해서 무슨 사 이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한 개의 단어에서 시작을 해서 한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익혀보시라는 겁니다. 공부의 이유도요. 우리말과의 비교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이유로 해야 된다라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방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사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품사는 단어예요. 품사는 단어를 이제 성격별로 분류를 해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거 한번 봅시다. 명사가 이런 애들이 명사고요. 뭐 이런 애들은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명사라고 강제로 외우는 거는 절대로 권할 만한 공부법이 못 됩니다. 얘가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난다. 부사는 주로 뭐 개 이런 식으로 끝난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단어들이랑 성격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분명히 얘랑은 성격 차이가 나요. 이 성격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성격상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명사 얘네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되어 있죠.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독립적인 의미가 만들어지죠. 근데 얘네들은 이것 자체만으로는 그냥 예쁜 이 한마디로만으로는 끝나버리진 않아요. 뭔가 완성됐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랑 관련이 되게 되느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얘네들을 성격을 파악을 할 때 성격에 따라 가지고는 당연히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성격을 좀 알고 싶다. 형용사의 성격을 알고 싶다. 이럴 것 같으면 얘랑 비교를 해가지고 예쁜 꽃, 예쁜 책상 이렇게는 되는데 예쁘게 책상 이런 건 안 되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정된 의미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품사 공부하는 데서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쁜 이러니까 이게 뭐지? 품사가 니은으로 끝난데 그러면 뭐더라?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파란 이랬을 때 파란은 뭐랑 안정이 되지? 파란 하늘 다 명사랑 관련이 되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품사를 접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세 개만 해도 품사는 얼추 다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올 거고 전치사는 별도로 또 얘기할 거고 관소도 수시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근데 이 세 개 정도는 기본 뭐 뼈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요거 정도는 차이를 좀 구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영어랑 한국어가 얘랑 얘에서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우리말 문장이 있을 경우 우리가 이거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르칠 때 이 각각의 단어들을 이런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탁 5장을 이렇게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한국어 문장의 어법에 맞게끔 주어 목적어 동사 맞게끔 한국어 영작이 아니지 하여간 장문을 해보세요 이랬을 경우에 뭐 가진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고 쳐봅시다. 이거 틀린 거거든요. 틀렸어요. 틀렸는데 왜 틀렸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이러면은 이 넓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빠르게는 여기로 가야 넓은 애랑 빠르게가 순서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럼 왜 바뀌었는데 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게 되죠. 얘기가 엄청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품사할 때 아마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는 얘기 안 돼요. 이렇게는 얘기 안 되고 넓은 운동장 해가지고 한참에 이해를 하게 하고요. 빠르게 달렸다. 같이 이야기하게끔요. 빠르게 달렸다. 빠르게라는 말이 달렸다라는 이랑 관련이 되고 넓은 운동장 같이 이야기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품사를 어느 정도 형용사, 부사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예를 니은으로 끝나는 것 형용사 이거가 아니라 넓은 운동장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해버려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난이도를 확 좀 높여봅시다. 이런 조금 이상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이상한 문장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카드를 던져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외국인한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높냐 하면은 은는 이가 을을 이거를 제시해주고 이거는 주어를 만드는 어조사들이야. 얘네들은 목적어를 만들어. 을을 차이는 목적어가 뭐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 막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거는 문법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카드를 이렇게 툭 던져주고 영작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만약에 외국인에게 은는과 이가의 차이를 설명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잘 못하게 될 겁니다. 을를 설명을 해라 이럴 것 같으면 명사 뒤에서 뭐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 이거 따져야 되고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나도 막 그 멀쩡하게 한국어 쓰는 우리만 나도 헷갈려 가지고 잘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가진 곳에 오만 한국어 문법을 다 외워 가지고 결국은 머리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렇게 됐다 이랬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려도 부분 점수 줄게. 부분 점수 줄 테니까 일단은 나머지 것들 이거를 얘기를 하라 이랬을 경우에 이거 지금 말도 잘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이거 이미 했던 문장이라고 쳐요. 이미 한국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장인데 이거를 이렇게 카드 던져주고 이렇게 영작을 장문을 해라 이랬을 경우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품사의 개념이 왜 필요한지 품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커플서 술 취하도 술 길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미친 듯이 빠르게 이게 빠르게 미친 듯이보다는 미친 듯이 빠르게가 더 적절해. 그러니까 이유 따지지 말고 미친 듯이 빠르게 이렇게 끝내지 말고 미친 듯이 빠르게 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말고 달리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품사 공부의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품사에 맞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영어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영어에 적용되는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형용사 부사인가라고 얘기하는 건죠. 이유는 간단해요. 명사는 나중에 주어나 목적어 할 때 얘기를 할 거고 또 문장을 분석을 할 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계속 얘기하면 되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주된 이유는 너무 많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엉뚱하게 터무니없게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 예는 뭐냐면요. She is pretty 이랬을 경우에 이 pretty라 it is pretty good 할 때 이 pretty요. 똑같은 pretty지만 이거는 형용사이고 이거는 부사가 돼요. 그러면은 프리티 공부를 할 때 형용사 부사 구별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별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she is pretty 그 다음에 it is pretty good pretty good이라고 같이 소리를 내가지고 보면은 it is 이것은 이다 pretty good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예쁜이라는 뜻은 아닌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pretty good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건데 He looks sad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는 슬프게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슬프게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슬프게는 sadly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he looks sadly가 맞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거 sadly가 맞고 sad가 틀린 거거든요. 근데 sad가 맞고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look 같은 이런 동사들을 불완전 자동사 뭐 이형식 동사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얘네들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된다. 이거 주어를 보완해주는 주격 보어가 와야 된다. 보어는 형용사가 보어가 되고 부사는 안 된다. 이렇게 문법적인 선언 내용들을 외우게 하거든요. 그거는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문법 선언 내용을 공부하는 거는 언어 학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격 보호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는 보인다 해놓고 he라는 명사가 이런 상태로 보인다. 명사가 이런 sad한 상태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줘야 됩니다. sadly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부사는 보통 동사 꾸며주거든요. 그는 뭐 하게 보이는데 sadly하게 하는 보이는 동작이 sadly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동작이 sadly하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되는 파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용사를 적용을 안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뜻 잡아도 이런 거요. 이런 것들 다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They are learning 이랬을 때 이거 한꺼번에 다 보이면야 좋죠. 다 보이면은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들은 안 보일 경우에는 그들은 이다 해놓고 달리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이게 진행 시제가 아니라 달리고 있는 이다 합쳐서 달리고 있다. 그냥 진행 시제 안 외우고 자동으로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밑에 것도 그들은 였다, 보여진 과거 분사로 만들어내줘야 되거든요.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잡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보여진, 였다. 이거 합쳐서 무슨 말? 보여졌다. 그래서 그 일부러 수동태를 뭐 BPP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링킹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는 마시면서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분사 구문을 처리를 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형용사 분사 구별을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리면 이 만만찮은 문법 내용들을 또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허무하게 까먹고 적용은 아예 해내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편에는 바로 따라 이어질 편이 2편이 되는 건데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형용사랑 부사를 구별 안 하고 막 얘기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틀리는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틀리는 실례를 얘기하기는 좀 힘이 들어요. 왜냐고요? 어떻게 틀리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도 다양하게 틀려가지고요. 자, 2편은 그렇게 연결될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